자, 이제 사기 강박을 이어서 하겠습니다. 먼저 법조문이 중요하니까 110조를 보겠습니다. 자, 1항에서 사기나 강박에 의한 의사합의는 취소할 수 있다. 그러니까 당사자 간에는 취소할 수 있죠. 언제나 취소할 수 있다. 2항은 제3자가 오인해요. 자, 2항 상대방이 있는 의사합의 간에서 제3자가 사기나 강박을 행한 경우에 다음 상할 수 보입니까?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하나여 의사합의를 취소할 수 있다. 그럼 상할수 반대가 뭐였죠? 상소무. 그러니까 상소무일 때는 취소할 수 없습니다. 상할수에 하나여 취소할 수 있고, 3항은 이제 선의 3자에게 대항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럼 1항과 2항을 정확히 분석해 볼게요. 자, 1항은 갑과 을이 매매계약 체결했는데 그 당사자 중에 한 명이 사기 강박하면 당한 을은 언제나 취소할 수 있습니다. 2항은 제3자가 나와요. 법률행위는 갑과 을이 했죠. 이들이 법률행위 당사자인데 제3자가 나옵니다. 제3자가 을을 사기 강박해서 을이 병에게 당해서 갑과 매매한 겁니다. 그럼 을은 당해서 매매했으니까 매매계약 취소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원칙 취소 못합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 생각에는 병은 마치 갑하고 친해서 갑이 시켜서 사기쳤을 것 같죠? 근데 법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법은 을은 병하고 친하게 봅니다. 만약에 이것을 취소할 수 있다라고 법을 만들게 되면, 만약에 을이 자기가 매매를 후회했어요. 매매를 후회하면 을이 친구 하나만 꼬시면 돼요. 야, 친구야, 너가 나에게 사기쳤다 그래? 그럼 둘이 짜고 취소해버리면 이 상대방 갑이 손해를 봅니다. 그래서 이 상대방을 보호하기 위해서 혹시 둘이 짜고 취소할까봐 상대방 갑을 보호하기 위해서 원칙 취소할 수 없다라고 법을 만든 겁니다. 누굴 보호하기 위해서? 상대방 갑을 보호하기 위해서. 근데 예외적으로 상대방 갑을 보호할 필요가 없을 때, 자, 이번엔 진짜로 당했어요. 진짜로 당했는데 상대방 갑도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면 이때 갑을 보호할 필요 없죠. 그때 예외적 취소할 수 있다. 그럼 상할수 반대가 뭐예요? 상소무. 그럼 보통 갑은 태어나서 이날 을을 처음 받겠죠. 을이 당했더라도 당한 것을 모르는 걸 원칙으로 봐요. 그래서 원칙 상소무일 때 취소할 수 없지만 참 특이하게 갑이 알았대요. 상할수에 한해서 예외적 취소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 취소하고 못하고는 갑에게 달렸죠. 따라서 을은 취소할 수 없더라도 나를 속인 병에게 불법행위 책임 물어야겠죠. 따라서 병에게 불법행위 책임 묻게 해서 삽시를 취소해야 한다면 틀립니다. 취소 못하더라도 이 사람한테 불법행위 책임 청구할 수 있다. 그 다음 중요한 게, 자 보세요. 만약에 병이 갑의 대리인이다. 만약에 사기 강박한 사람이 갑의 대리인이다. 그럼 대리인도 여기 말하는 제3자일까요? 아닙니다. 대리인은 이쪽으로 와요. 우리 봤을 때 갑이나 갑대리인 동일시할자입니다. 제3자가 아니에요. 다시, 우리 봤을 때 갑이나 갑대리인 동일시할 사람이지 제3자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 대리인이 사기 강박에도 당한 사람은 언제나 취소할 수 있어요. 그래서 애웁니다. 일단 이해. 대리인은 제3자 아니죠? 동일시할자입니다. 그럼 1항이에요. 이해했죠? 이제 애워요. 대리인이 사기 강박하면 당한 을은 언제나 취소합니다. 여기처럼 알았거나 알 수 하면 틀려요. 언제나 취소할 수 있다. 그래서 본인 갑이 이 사실을 몰라도 언제나 취소할 수 있다. 몰라도라는 표현이 언제나 어울리죠. 그래서 외우세요. 대리인 사기 강박하면 제3자 아닙니다. 1항이에요. 그럼 당한 사람은 언제나 몰라도 취소할 수 있다. 그 다음 상가 분양 광고를 하는데, 자, 이 상가를 첨단 오락타운 조성해서 분양받은 사람들에게 분양이 매매입니다. 여기를 전문 경영일 위탁 경영을 통해서 일정 수익 보장한다고 광고를 하니까 이 광고를 보고 사람들이 몰려갔죠. 그래서 분양사무소 몰려가서 분양 계약, 즉 매매 계약을 체결하는데, 매매 계약서에는 광고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습니다. 일반적인 말만 써 있고 시민들이 여기 사인 매매 계약 체결했다.
그러니까 나중에 건설사에서 광고 내용을 이행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매수인 시민들이 소송을 했죠. 광고 내용을 이행하라고 소송을 했습니다. 그때 첫 번째 논점, 그럼 이 광고 내용이 청약인가 청약의 유인인가 문제가 됩니다. 그럼 보세요. 광고 내용이 계약서에 안 써 있죠. 그럼 청약이 아니고 청약의 유인입니다. 분양사무소 옥에 꼬시는 거예요. 뭐가 청약이에요? 계약서에 써 있는 게 청약이고 이게 승낙입니다. 안 써 있었죠? 그러니까 청약이 아니라 계약 내용이 되지 않는다. 따라서 건설사는 이거 해줄 의무가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그러니까 시민들이 완전히 사기다. 그러니까 사기 아니라 했어요. 광고는 약간의 뻥이 있거든요. 사기 아닙니다. 그럼 우리들이 착오에 빠져남아요. 그러니까 착오 아니에요. 당신을 그날 멀쩡하다 그랬어요. 결국 완전히 당한 겁니다. 그래서 상가 분양 광고 나면 기망 X 이미 시험에 나왔어요. 청약 X, 착오 X까지 같이 기각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까 강박 외웠습니다. 백삼잔이다, 비진양이다. 강박은 원래 취소 사유인데 완전히 박살내면 무효라고 외웠습니다. 자, 이제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자, 문제집 58페이지 오세요. 58페이지 아래 30번을 보겠습니다. 30번은 사기 설명 맞는 겁니다. 기억, 신원보증 보여요? 그럼 신연착 외웠죠? 그러면 자, 신원보증 돈 넘쳐요. 서류랑 인식아에 연대보증 동그라미. 그럼 그 아랫줄에 사기 틀렸죠? 신연착. 기억 틀려서 오른쪽에 1, 2, 3, 4, 5에서 기억 있는 거 지워요. 그럼 1번 지워지고 3번 지워집니다. 그럼 다시 니은 보세요. 자, 기망 동그라미, 기망이가 위법 동그라미. 위법할 때 가로칩니다. 사기로 인한 취소 가로쳐요. 그 다음 두 번째 가로, 불법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 가로칩니다. 둘 다 인정되죠. 경합한다 맞습니다. 왜냐면 위법하니까 불법행위 책임 성립할 수 있죠. 그래서 니를 맞았어요. 그럼 정답이 몇 번이죠? 바로 2번 나왔네요. 2번. 2번이 바로 정답입니다. 그럼 자, 연습이니까 디귿. 사기와 의사비 취소는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하는데 여기서 자, 제3자 동그라미. 제3자는 선이 3자죠. 선이면 보됩니다. 제3자예요. 무과실 요하지 않아요. 그래서 과실이 없어야 한다 틀렸죠. 선이면 보된다. 리을은 둘째 줄에 선이 동그라미, 추정 동그라미. 그러니까 디귿 리을 묶어요. 제3자는 아까 비통착사강 똑같다 그랬죠. 통정어휘에서 제3자를 명확히 공부했습니다. 자세히. 그래서 제3자는 선이 추정 맞습니다. 미음, 상가 수익률을 다소 과장권한 경우 위법한 기망행위로 사기로 취소를 인정한다 틀렸죠. 아까 사기 아니라 그랬죠. 기망 아니다. 정답이 2번입니다. 자, 31번 사기 설명 옳은 겁니까? 1번 표의자가 제3자의 사기로 의사표시한 경우 가로쳐봐요. 가로 상대방의 그 사실 과실 없이 과실 없이 알지 못한 때 가로칩니다. 씁니다. 상선무. 무과실이라 상선무 썼나요? 그때는 의사비 취소할 수 없다죠? 틀렸네요. 2번 사기에 의한 의사시 상대방이 자, 포괄 승계인 동그라미. 그럼 포괄 승계인을 세 글자로 뭐라 해요? 상속인. 그럼 제일 끝에 제3자에 포함된다 틀렸죠? 상속인은 3자에 속하지 않는다. 3번 제3자 기망행위로 다음에 신원보증 동그라미 쳐요. 뒤에 연대보증 보여요? 동그라미. 그럼 아랫줄에 사기 틀렸죠? 신연착오입니다. 착오. 4번 교환계약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그가 소유하는 목적물에 자 시가 동그라미. 시가는 착오도 아니고 사기도 아니다. 시가를 허위로 고지한 경우 원칙적으로 사기로 취소할 수 없답니다. 5번은 어려우면서 아주 중요합니다. 5번 갑에 동그라미 쳐요.
대리인 을의 사기 동그라미. 다시 갑의 동그라미 쳐요. 대리인 을의 사기. 그럼 외웠죠? 대리인의 사기 강박하면 언제나 취소, 본인이 몰라도 취소였습니다. 그럼 다시 갑이 써요. 본인. 갑이 본인이죠. 본인. 대리인 을이니까. 그럼 다시 5번. 갑의 대리인 을의 사기로 을에게 매수 의사 표시한 상대방 병은 갑 본인이 그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도가 몰라도 표현이 똑같죠. 다시 알지 못한 경우에도 표현이 몰라도 똑같잖아요. 그럼 사기 이후로 범인에게 취소할 수 있다 해서 정확히 맞았습니다. 그러니까 외우세요. 이거 안 외우면 또 갑을병을 그려봐요. 우리 지금 갑을병 안 그려보고 풀었잖아요. 이걸 안 외우면 또 갑을병을 그려봅니다. 그리다가 실수로 한 번 잘못 그려요. 그럼 지우다가 손에 땀 납니다. 그럼 흥분해요. 그럼 틀립니다. 흥분에 틀리면 그 밑에 두 문제까지 다 영향을 받아요. 외우면 간단히 끝나잖아요. 이게 분명히 3자 아니고 1항이라 이렇게 이해하고 외웠잖아요. 이해하고 외워야 돼요. 답이 5번입니다. 자, 넘깁니다. 다음 32번 아주 어렵지만 풀어볼게요. 자, 32번. 갑은 자기 소유 X 건물을 제3자 A의 기망행위로 매수인 자 을에게 매도 동그라미 매도 소유권 인정하였다. 다시 읽어볼게요. 자, 갑은 자기 소유 X 건물을 제3자 A의 기망행위로. 그럼 A가 속였죠. 누가 당했어요? 갑. 그럼 문제에서 A에서 갑으로 이렇게 딱 화살표예요. 그럼 갑이 당했구나 이렇게 표시하는 거예요. 다시 문제에서 A에서 갑으로 화살표. 당했구나 이렇게 표시하는 겁니다. 이렇게 표시해야 문제를 두 번 읽어요. 그럼 다시 문제. 갑은 자기 소유 X 건물을 제3자 A 기망행위로 매수인 을에게 매도했죠. 그럼 매매는 갑과 을이 했죠. 그러니까 사기한 A가 제3자죠. 제3자. 그럼 이 그림에 빨리 대입해요. 이 그림에 빨리 대입. 항상 우린 이 그림에 익숙하잖아요. 그럼 누가 속였죠? 속인 자를 A. 누가 당했어요? 갑이 누구랑 매매했어요? 이렇게 대입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그림에 익숙하니까 이 그림에 빨리 이렇게 대입하는 거예요. 그럼 틀린 겁니까? 자, 기억. 갑이 사기당한 사실을 가로쳐요. 상대방 을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하나여 가르칩니다. 그럼 상할 수에 하나요. 갑은 매매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맞았죠? 기억 맞았으니까 1, 2, 3, 4에서 기억에 있는 거 다 지워요. 딸랑 1번만 지워지네. 그럼 자, 니은 갑이 사기당한 사실을 가로쳐요. 을이 모르고 무가 실은 경우 가로 상선무. 갑은 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 해서 맞았죠? 그럼 니은 있는 거 다 지워요. 또 2번만 지워지네. 지금 1번, 2번 틀렸습니다. 자, 디귿. 을이 건물을 자 선의병 동그라미. 잘 보세요. 둘이 매매했죠? 을이 선의병 보호돼요. 법률행위를 갑과 을이 있으니까 선의병 보호됩니다. 선의병에게 양도한 경우 갑이 을과 매매계약을 사기로 취소하면 그 효과를 선의병에게 주장할 수 있다. 틀렸죠? 없다. 디귿이 있어야 돼요. 디귿 3, 4, 5 다 있네. 다음 리을. 갑이 A를 상대로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 먼저 을과 매매계약을 반드시 취소해야 한다. 틀렸죠? 아까 취소해야 한다. X. 취소 안 해도 할 수 있다. 그럼 정답은 자 미음까지 봐야겠네요. 어렵네요. 자, 미음 가봅니다. 만약 갑의 대리인 A 동그라미, 대리인 A가 을을 기망 동그라미. A가 대리인이에요. 대리인이 기망했다. 그럼 외웠죠? 언제나 취소, 몰라도 취소. 다시 미음. 만약 갑의 대리인 A가 을을 기망한 경우 을은 갑이 대리인 A의 사기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하나에 틀렸죠. 여기 몰라도 취소하거든요. 그죠? 하나요.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해서 틀렸죠? 몰라도 취소니까 하나가 틀린 겁니다. 정답이 4번으로 와야겠죠? 그래서 이 사기 강박은 이거 꼭 외우세요. 이게 시험에 가장 많이 나옵니다. 이제 책을 넘깁니다. 이제 35번 오세요. 35번. 35번. 사기 설명 틀린 겁니까? 1번 아파트 분양자가 건설회사, 분양자가 아파트 산 인근에 끔찍한 게 있네요. 공동묘지가 조성돼서 사실 분양계약자가 우리 시민들에게 구제하지 않은 경우에 이거 기망, 부작위한 기망 맞죠? 속이려고 입 다물었죠. 2번 아파트 분양자에게 기망이 인정된다면 분양계약자 우리 시민들은 기망을 이유로 분양계약을 취소할 수 있죠. 취소하거나 취소를 원하지 않을 경우 손해배상만 청구할 수 있죠. 선택할 수 있다. 3번 분양회사가 상가를 분양하면서 그곳에 첨단 노루탄을 조성하여 수익을 보장한다는 다소 과장된 선전광고 하는 것은 기망에 해당한다. 틀렸죠. 아까 기망 아니라 그랬죠. 답이 3번입니다. 4번 제3자 사기의 의사피한 표의자는 상대방의 의사를 알았거나 알 수 있을 경우 상할수에 취소할 수 있다 해서 맞았어요. 5번 대리인 기망 동그라미 그럼 언제나 취소, 물론 취소. 대리인 기망 후에 계약이 체결된 경우 계약 상대방은 본인이 선의이더라도 그 말이 몰라도 표현이 똑같죠? 취소할 수 있다 해서 맞았습니다. 답은 3번입니다. 오른쪽 38번 오세요. 강박 설명 맞는 겁니다. 일반 상대방의 강박 동그라미 그럼 강박 그 바로 아래에 비지 표시 동그라미 해당한다 틀렸죠? 강비 아니다. 2번 법률행위 성립 과정에 다시 강박 동그라미 강박이라는 불법 방법이 사용되는 불가한 경우 반사회적 범위에 해당한다 틀렸죠? 강박은 103조 아니다. 강강어 신조. 3번 제3자가 강박 외에 의사피한 경우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 수 있었다면 상할수 표의자는 자신의 의사피를 취소할 수 있다. 상할수에 취소할 수 있다죠. 4번 강박에 의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자가 완전히 박탈 동그라미 쳐요. 그 밑에 무효 동그라미 맞았네요. 완전히 박탈 무효. 답이 4번입니다. 5번 해약고지가 그 해약고지로서 추구하는 이익 달성을 위한 수단 동그라미 수단으로 부적당한 경우에도 위법성이 인정될 수 있죠. 수단이 칼로 수단 위법하잖아요. 있다. 정답이 4번입니다. 자, 39번 오세요. 사기 강박 맞는 겁니다. 1번 사기나 강박에 의한 소송행위 동그라미 원칙적으로 취소할 수 있다. 틀렸죠. 그러니까 비통착사강은 개인 간의 재산상행위만 적용됩니다. 소송행위에 적용되지 않아요. 적용되지 않으니까 취소할 수 없다라고 해야 됩니다. 이따가 틀렸습니다. 2번 상대방은 대리인의 사기 동그라미 그럼 외웠죠? 언제나 취소, 몰라도 취소. 그러니까 제일 끝에 취소할 수 없다가 무조건 틀렸어요. 언제나 취소, 몰라 취소인데 무조건 틀렸다. 3번 매매 목적물에 대해서 하자 동그라미 하자가 있는데 이를 속이고 동그라미 속이고 사기 하자도 있고 사기도 했죠. 그럼 담보 책임이나 사기 취소 다 선택할 수 있다. 속이고 매매한 경우 사기 위한 취소 가능하죠. 그리고 매도인은 하자 담보 책임 가능하죠. 둘 다 선택할 수 있다. 답이 3번입니다. 4번 교환계약 당사자 일방이 자기 소유 목적물에 시가 동그라미 이거 사기 아니죠. 그 아랫줄에 사기로 취소할 수 있다 틀렸어요. 5번 제3자 사기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 피해자는 그 계약을 취소하지 않고는 틀렸죠. 않고도 취소하지 않고도 는이 이미 틀린 거예요. 그 제3자에게 불법행위 책임 물을 수 있답니다. 답이 3번입니다. 다음 40번은 했죠?
했습니다. 자, 41번 보겠습니다. 의사표시 설명 틀린 거는 종합문제네요. 1번. 상대방이 있는 단독행위도 비진이 표시 적용될 수 있습니다. 2번.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이 아님을 알았거나 알 수 있을 경우에 상할수 무효 맞죠? 3번. 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시 간에서 제3자가 사기나 강박 행한 경우에 또 상할수 맞아요. 상할수에 한하여 취소할 수 있습니다. 4번. 답은 쉬운 데 있네요. 교환계약 당사자 일방이 자기 소유 목적물에 자 시가 동그라미 그럼 그 밑에 줄에 기망에 해당한다 틀렸죠. 시가는 차고도 아니고 기망 사기도 아니다. 답이 4번입니다. 5번 제3일 자 강제 동그라미 강제를 다른 말로 뭐라 했죠? 강박. 그럼 강박은 제일 끝에 비진이 표시 아니다 해서 맞았죠. 강비 아니다 맞았잖아요. 그러니까 애우면 중간에 읽을 필요가 없는 겁니다. 강박은 비진이 아니다. 정답은 쉬웠네요. 4번입니다. 저기까지 비정상적 의사표시 마치고 이제 다음 주부터 의사표시 효력을 공부하겠습니다. 그 파일을 보시고 문제를 반드시 미리 풀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